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일 잘한다는 칭찬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위험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완벽한 에이스라고 부르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이미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를 고기능 불안과 결합된 가장 기만적인 형태의 정신적 붕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심지어 본인조차 속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업무를 거부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는 오히려 업무 수행 능력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하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활동이 멈춰버린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기능적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엔진이 과열되어 불이 붙기 직전까지 최고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뇌는 생존을 위해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리는 것일까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무리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해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능함은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은 고통을 느끼는 감각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은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뇌가 고통을 인지하는 회로를 강제로 끊어버린 마취 상태와 같습니다. 성과를 낼 때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인정과 보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반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콩팥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뒤섞이면 뇌는 극도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피로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게 만드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조용한 붕괴가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감정적 해리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이성적인 자아와 감정을 느끼는 본질적인 자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슬픔이나 기쁨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효율성과 성과라는 수치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지만 그 웃음이 기계적인 반응일 뿐 내면의 즐거움과는 무관하다면 이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오직 생산성으로만 증명하려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쉴 때조차 자기 개발을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뇌를 끊임없이 혹사시킵니다. 이는 자존감이 내면의 존재 자체가 아닌 외부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무쾌감증입니다.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 좋아하던 음악, 취미 활동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즐거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뇌의 보상 체계가 고장났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재미없다는 느낌을 넘어 감정의 색채가 사라진 상태는 우울증의 전조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복성 취침 미루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낮 동안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박탈감을 보상받기 위해 피곤해 죽겠는데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너진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잠을 자면 내일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밤을 붙잡아두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냉소적인 태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뇌는 타인의 감정을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어차피 해도 안 돼와 같은 냉소적인 말버릇은 뇌가 더 이상의 자극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이 과부하 상태에서 비상절전 모드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조용한 번아웃이 시끄러운 번아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는 예고 없는 셧다운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번아웃은 주변에 힘들다고 호소하고 실수를 연발하며 구조 요청을 보내지만 조용한 번아웃은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마치 내부에서 썩어가는 거목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감정을 나약함의 증거가 아닌 뇌의 물리적 데이터로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유능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과와 자기 가치를 분리하는 인지 재구성을 통해 일하지 않는 나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회복을 위해 목적 없는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목적 없이 걷는 시간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엉킨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자정작용을 시작합니다. 비생산성이야말로 과열된 뇌를 식히는 가장 효율적인 냉각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지면 타인의 요구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자아를 잠식해버립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과 공허함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 아니라 제발 멈추라는 뇌의 비명입니다.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안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나를 태워버리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진짜 성공은 타인의 박수갈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온함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동차 계기판은 200km를 가리키고 있지만 연료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에 켜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당신처럼 묵묵히 버티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공유해주세요.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유일한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